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 밀링머신, 밀링 가공 연습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밀링머신에서 커터 고종구로 쓰이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밀링 커터의 고종구. 밀링 커터 고종구를 꼭 몰라도 딱 답이 보이죠? 돌리개는, 4번의 돌리개는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거야? 선반에서 사용하는 거야? 선반에서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밀링머신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4번 딱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터, 밀링 커터, 절삭공구죠.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는 아버죠, 아버. 아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댑터와 콜릿이죠. 어댑터와 콜릿. 보통은 아버를 사용하고 아버 대신에 밀링 커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댑터와 콜릿입니다. 그러니까 4번 돌리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돌리개는 선반에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죠.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밀링머신 분할대로 5와 2분의 1도를 분할할 때 분할 크랭크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각도 분할이죠. 각도 분할. 분할대를 이용해서 각도 분할을 할 때 회전수 N은 9분의 세타도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9분의 5와 2분의 1도니까요. 5와 2분의 1도니까 몇 도야? 2, 50? 응? 5와 2분의 1도면은 5.5도. 5와 2분의 1도면은 5.5도. 5.5도. 이렇게 봐야죠. 5.5도로 해서 9분의 5.5로 들어가니까 배수를 취해. 배수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구 18분의 5.5 곱하기 2니까 11이 나오겠죠. 11. 그러면 19 구멍열에 분할대를 선정을 해서 11바퀴씩 돌려주면 5.5도, 5와 2분의 1도를 분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18분의 12를 골라주면 돼요. 분모의 배수를 취해서, 여긴 2배만 취해주면 되네. 2배. 배수를 취해서 나온 값에 분모값을 가지고 분할판을 선정하죠. 분할판 구멍열을 선정하는 거야. 구멍열을 선정하고 분자는 크랭크의 회전수에 해당이 되죠. 크랭크의 회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8 구멍열의 분할판을 선정해서 11바퀴씩 돌려주면 5와 2분의 1도, 5.5도씩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4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4번.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브라운 샤프형 밀링머신에서 지름피치 12mm. 지름피치 12mm. 지름피치라고 하는 거는 피치원 지름분의 이수를 지름피치라고 얘기하죠. 이때 피치원 지름의 단위는 인치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값이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는 값이고요. 사실 치수 76. 치수라고 하는 건 이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수를 얘기합니다. 치수라고 하는 건 이수를 얘기하는, 이빨수를 얘기하는 거고, 스퍼기어를 절삭할 때 분할판의 구멍열은 얼마인가? 분할판입니다. 분할판. 분할판의 구멍열은 얼마냐? 이거 골라라 이거죠. 이건 이제 각도 분할이고, 지금 단식 분할과 관련된 문제죠. 밀링 머신에서 기어 가공과 같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분할판, 즉 그 분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직접 분할법,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단식 분할의 경우에는 낮이 n분의 40이죠. n은 실제 분할수예요. 실제 분할수. 그러니까 n은 76이 들어가야죠. 76. 76분의 40. 실제 분할수가 이 수랑 같을 거 아니야. 이 수랑. 그러니까 76분의 40이에요. 약분을 해. 약분을 해. 약분을 하면 19분의 10으로 떨어져요. 약분을 하면 4로 약분하면 되죠. 4로 약분을 해주면 19분의 10으로 떨어져요. 19분의 10. 그러면 19 브라운 샤프형에 보면은 19 구목열짜리가 있어요. 19 구목열짜리가. 19 구목열짜리가 있기 때문에 최종 약분된 상태에서 배수를 굳이 여기서 취해서 구멍열을 선정해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브라운 샤프형의 분할판을 보기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보기를 보고 풀어야 돼요. 감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 감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9분의 10으로 최종 약분이 돼서 19 구멍열의 분할판을 선정을 해서 10바퀴씩 돌려가면 76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근데 보기에 보니까 19가 있어. 그럼 19가 답이란 얘기야. 만약에 19가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배수를 취해 가야죠. 4번에서 했던 것처럼 배수를 취해서 선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4번에 보면 19가 있단 말이야. 19. 19가 있다는 얘기는 19 구멍열의 브라운 샤프형 분할판, 제1판. 브라운 샤프형 분할판에는 1판, 2판, 3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1판에 보면은 19 구멍열짜리가 있어. 19 구멍열짜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는 배수를 취해 갈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곱하기 3 곱하기 4 배수를 취해 가면서 해당되는 값을 골라서 답을 선정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거죠. 4번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보통 머시닝 센터에서 머시닝 센터는 CNC 공작기계에 해당이 되죠. CNC 공작기계에 해당이 돼. 이렇게. 예. 지름 150mm의 페이스 커터를 사용하여 평면 밀링 커터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밀링 커터의 직경 D가 150mm. 절삭 속도 V는 80 m/min. 면을 가공하여 주축 회전수는 얼마이면 날수는 12개. 예. 주축 회전수 n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일단 RPM. 날 한 개당 이송량은 0.1mm가 되죠. 날 한 개당 0.1mm가 움직이는 거야. 맵은 이송량은 얼마냐? 이송량 F를 구하라 이렇게 보죠. F를 밀리미터 퍼 미닛을 구하라. 이렇게 회전수 n을 구하고 이송 속도 F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밀링 머신에서. 밀링 머신에서도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여기서 n을 일단 회전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80 m/min은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150mm. 분모에 1000이니까 밀리미터로 들어가고요. 회전수 n 해서 회전수 n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분당 회전수 계산이 되고요. 이송 속도 F는 날 한 개당 이송량 F 제세다가 날수를 곱해줘. 날수를 곱해주면 전체 날수에 대한 밀링 커터의 이송 거리가 나오죠. 이송 거리가 나와. 여기에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곱해주면 됩니다. n을. 그래서 0.1 곱하기 12 곱하기 회전수 n 구한가 곱해주면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계산이 돼요. 밀링 머신에서 계산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문제죠. 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밀링 가공에서 T형 홈을 가공하고자 할 때 필요한 커터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문제 8번에 보면 홈 단면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죠. 요런 홈이야, 요런. T자 뒤집어 놓은 형태의 그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T홈 커터라고 얘기하죠, T홈 커터. 또 홈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또 엔드밀이 있죠. 엔드밀. 자, 그러니까 엔드밀과 T홈 커터를 골라주면 돼. 1번. 엔드밀과 T홈 커터. T홈 커터. 자, 밀링 머신 6장 밀링 가공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장 드릴링 머신과 보링 머신, 드릴링 머신과 보링 머신 8장, 7장이었죠. 7장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 문제 보면 보링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절삭 공구는 그랬어요. 보링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야? 드릴로 일단 구멍을 뚫었으면 이미 뚫려 있는 구멍 내부를 확대하는 가공이 보링 작업이죠. 구멍 확대 가공 작업이 보링 작업입니다. 보링 바이트 사용하죠. 보링 바이트. 보링 작업을 할 때는 보링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1번에서 얘기하는 커터는 주로 이제 밀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절삭 공구를 표현한 거고, 리머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구멍 내부를 다듬질하는 공구를 얘기하는 거죠. 리밍 가공지 사용하는 공구, 리머. 호브는 호빙 머신에서 기어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가 호브야. 4번의 바이트는 단임 공구로서 선반과 같은 공작 기계에서도 사용하는 절삭 공구를 바이트라고 총칭해서 표현한단 말이죠. 보링 작업할 때도 사용하는 공구는 보링 바이트. 그러니까는 적당한 건 4번 바이트 골라주면 되겠죠. 바이트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 드릴링 조건으로 절삭 속도가 30m/min, 드릴 지름이 20mm, 이송은 0.1mm/revolution, 드릴 한 바퀴 돌아서 0.1mm 움직인다 이거죠. 드릴 끝 원뿔 높이 H는 5.8mm, 깊이는 90mm. 구멍을 절삭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시간 t를 구하라. 미닛 구하라. 미닛. 그럼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 깊이가 90mm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뭐야? 적어도 이 공작물의 두께가 90mm짜리다 이거죠.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면 이렇게 이제 드릴의 원뿔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가공이 된단 말이야. 드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는 0.1mm 밀고 내려오는 거죠. 밀고 내려와. 직경은 20mm고. 움직여서 내려오는 속도가 분당 30m 움직이는 거고. 이때 시간 t를 구하라. 시간 t를 구하는 거는 이송속도 곱하기 회전수 n분의 뚫고 내려오는 거리죠. 거리는 t 플러스 h가 됩니다. 이렇게 선반에서는 이송속도 곱하기 회전수분의 공작물의 길이로 구했어. 이렇게. 자, 먼저 회전수 n을 구해줘야 돼요. 회전수 n을. 먼저 회전수 n을 구해줘야 되니까 회전수 n은 절삭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절삭 속도 v는 드릴에서도 1000분의 파이 dn이야. n은 드릴의 회전수, d는 드릴의 직경이죠. 그래서 회전 속도는 30m/min.
1000분의 파이 곱하기 20mm 곱하기 회전수 n에서 회전수 n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RPM으로 계산이 되죠. RPM으로 계산이 되고, 시간 t는 이성속도 0.1mm per revolution 곱하기 회전수 구했고요. 회전수 구했고, 깊이는 90mm의 원뿔 높이. 원뿔 높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H가 5.8mm. 계산을 해주면 미닛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분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 드릴링 할 때 드릴의 절삭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치질 엣지를 일부분 연삭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시닝이죠. 시닝 작업. 시닝 작업. 가공을 하면요, 이 드릴 납끝 부분이 빼쭉하죠. 이렇게 쭉해. 빼쭉하죠. 빼쭉해. 쭉한데 이 부분이 가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이렇게 무뎌져. 무뎌져.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연삭기로 갈아갖고 빼쭉하게 이렇게 날을 살려. 그죠? 이 작업이 뭐야? 시닝 작업. 시닝 작업이죠. 치질 엣지를 일부분 연삭하는 작업, 시닝 작업.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같은 문제도, 드릴의 여유각 몇 도냐? 약 12도에서 15도 정도 되죠? 15도 이내입니다. 15도 이내 정도 되니까, 드릴의 여유각 2번 골라주면 되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릴의 표준 날끝각도 몇 도냐 이런 게 나온다 그랬죠. 118도. 118도다. 네? 맞습니다. 일단 8장을 보겠습니다. 세이퍼 슬로우터 플레이너 가공 8장. 세이퍼 슬로우터 플레이너는 다른 공작 기계들하고 확연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야? 퀵 리턴 운동, 급속 기환 운동 기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로 이제 면 가공기들이죠. 세이퍼 플레이너 슬로터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이퍼에서 행정 350mm. 세이퍼에서 세이퍼는 램이라고 하는 요소의 절삭 공구를 딱 물고선 뭐야? 램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거리, 이 움직이는 이 거리 얘기하는 거지. 거리가 350mm. 350mm. 바이트의 왕복 횟수가 60회. n으로 놓으면 60회. 분당 6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거. 350mm를 분당 6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렇게. 귀환 속도비 R로 나서요. VR분의 VC로 해서 3분의 2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귀환 속도비. 이렇게. 전진해서 가는 거하고 되돌아오는 거하고의 속도비가 3분의 2다 이거죠. 퀵 리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밀고 나갈 때 가공이 된다 그랬죠. 램이 공작물을 치고 나갈 때 가공이 되고 되돌아올 때는 더 빨리 되돌아온다는 얘기지. 퀵 리턴. 퀵 리턴. 되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가공이 되고 되돌아올 때는 플래퍼로 절삭 공구를 약간 접어서 충돌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밀고 당긴단 말이야. 당겨. 그 속도비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라는 거죠. 3분의 2로 이제 귀환 속도비 주어졌고요. VR은 귀환 속도일 때 속도고 VC는 절삭 속도네요. 절삭 속도 VC 값을 구하라. 즉 절삭 속도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절삭 속도 V를 구하라. 절삭 속도 V를 구하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VC를
즉 그 V를 구하는 식이요. 세이퍼에서 보통 절차 속도는 어떻게 구했어? 1000분의 파이 dn이죠. 절차 속도는 지금 보면은 선반도 그렇고 밀링 머신도 그렇고 드릴링 머신에서도 그랬고 연삭기에서도 원통 연삭기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식으로 다 풀려. 세이퍼는 회전 운동이 아니라 램의 왕복 운동이야. 램의 왕복 운동이기 때문에 1000분의 파이 d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길이 L이 들어가야죠. 350mm 움직이는 거니까. 분당 60번 움직여. L 곱하기 N으로 들어가면 돼요. 1000분의 L 곱하기 N에서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귀환속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계수값이 주어지면요. 이 계수값으로 나눠서 구해요. 계수값으로 나눠서 구하라. 그래서 1000 곱하기 3분의 2 분의 L 350mm 밀리미터니까 분모에 1000이 들어간 거죠. 그죠? 만약에 센티미터면 100이 들어가야 되고 메타면은 없어야 돼. 1000 없어야 돼. L이 밀리미터니까 1000 들어간 거야. 메타로 고치려고. 60 해서 계산을 해주면 메타 퍼 미닛으로 세이퍼의 절삭 속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올 확률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세이퍼에서 절삭 속도 구하는 것은. 자, 그러나 이제 좀 일단 정리는 좀 해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급속 귀환 운동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공작기계는 이런 얘기죠. 운동기구는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급속 귀환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공작기계가 어떤 거냐, 어떤 기구냐 이거죠. 어떤 기구냐 이런 얘기야. 플레이너, 세이버, 슬로터단 얘기 대표적으로 급속 귀환 운동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는 세 가지. 4번 드릴링 머신 골라주면 되겠죠. 7번에서는 세이퍼와 급속 귀환 운동에, 즉 세이퍼의 급속 귀환 운동에 부적당한 기구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세이퍼의 급속 귀환 운동 기구로는 렉과 피니언, 크랭크 장치, 그리고 유압기구 등을 사용합니다. 그 4번의 웜과 웜 기어는요, 플레이너의 급속 귀환 운동 기구야. 웜과 웜 기어를 사용하는 구조는 플레이너의 급속 귀환 운동 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4번을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연삭기를 보죠. 9장 연삭기 가공. 자,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나사 연삭기에서 나사를 연삭하기 위하여 나사의 모양으로 숫도를 만드는 작업은 트로잉이라고 하죠. 트로잉이라고 합니다. 2번을 골라줘야죠. 이렇게. 기어를 가공하거나 나사를 가공할 때는 일반적인 연삭기를 가지고는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의 모양과 기어 이빨의 모양 형상으로 기어의 모양을 고쳐서 연삭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해? 트루잉 작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루잉 작업이다. 모양 고치기 작업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1번의 글레이징은 뭐야? 글레이징은 무딤 현상이죠. 연삭기로 작업을 할 때는 자생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 원통 연삭기로 보자면 이런 원통형 연삭 형상에 숫도를 붙이죠. 이렇게 숫도를 결합제를 이용해서 붙이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보면 또 공극이 생겨. 그걸 기공이라고 그랬어요. 기공. 이렇게 해서 연삭 숫돌의 3대 요소. 3대 요소,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 이렇게. 그래서 공작물을 가공을 하면 겉 표면이 마모가 되니까 마모된
속도 입자들은 떨어져 나가야죠. 떨어져 나가야 돼. 이게 뭐야? 자생작용이야. 자생작용. 자생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마모된 반들반들한 숫돌의 표면을 가지고 공작물을 가공하면 공작물 표면에는 기스만 나죠. 스케일만 생겨, 스케일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시 드레싱 작업 해줘야 된다 그랬죠. 싹 갈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무딘 입자를 가지고 계속 연삭 가공을 하는 현상을 글레이징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드레싱, 4번에 드레싱 작업을 해서 드레서라는 공구로 싹 깎아내고 3번에 로우딩은 뭐야? 로우딩은 요 기공에 칩들이 끼죠. 칩들이 껴서 이 기공에 낀 칩들이 연삭 칩들이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기공을 계속 메우고 있는 현상이 로딩 현상, 눈매움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드레싱 작업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2번의 답은 2번 트루잉 작업을 골라주면 됩니다. 일단 문제 3번. 이제 3번을 보면 원통 연삭을 할 때 연삭 숫돌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대 운동을 한다. 숫돌이 있는데 숫돌에 이렇게 이제 공작물을 밀착을 시켜서 가공을 해요. 숫돌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공작물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서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거죠. 반대로 움직여요. 숫돌의 지름은 250mm. 숫돌의 지름 D는 250mm. 회전수 N은 2500rpm. 분당 2500바퀴 돕니다. 가공물의 원주 속도 V는 V2로 놓겠습니다. V2. 14.5 메타/퍼 미닛일 때 상대 속도는 몇 메타/퍼 미닛이냐? 상대 속도 V를 구하라. 공작물의 회전 속도와 숫돌의 회전 속도가 서로 반대죠. 반대니까 상대 속도 구하라 그 얘기야. 이렇게. 일단 이제 숫돌의 회전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구해주면 되죠. 숫돌의 회전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 숫돌의 회전 속도를 V1으로 놓겠습니다. 1000분의 파이 dn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250mm 예. 회전수 2500rpm 계산해주면 메타/퍼 미닛이죠. 그럼 상대 속도 V는 V1과 V2의 회전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더해서 구해줘야 돼. 원래는 V1 마이너스 V2인데 V2와 V1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1000분의 파이 dn으로 구한 값에다가 공작물의 회전 속도 14.5를 더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메타/퍼 미닛.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향이 같으면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평면 연삭기에서 원주 속도 2600 메타/퍼 미닛. 원주 속도 V가 2600 메타/퍼 미닛입니다. 연삭력이 147N. 모터 동력이 10kW. 연삭기의 효율은 몇 프로냐? 연삭기 효율 이탈을 구하라. 그럼 연삭 동력은 지금 킬로와트로 주어졌으니까요. 102분의 연삭력 F 곱하기 회전속도 V에서 계산해주면 되죠. 킬로와트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지금 연삭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은 분모로 들어가야죠. 연삭 효율을 구하라. 분모에다 집어넣어야 돼. 동력은 10kW 있고 102분의 연상력 147 뉴턴이야. 근데 102가 들어가면 힘의 단위는 뭐로 집어넣어라? 킬로그램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고쳐야지. 9.8 나눠. 9.8 나눠. 곱하기 회전속도 V는 2600 메타퍼 미닛 2600. 요 미닛을 뭐로 고쳐? 초로 고쳐야 돼. 초로. 나누기 60 곱하기 효율 리터. 그래서 효율 리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삭 동력과 연삭 효율과의 관계 계산형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연삭 숫돌에 다음과 같은 기호가 표기되어 있다. 연삭 숫돌에 입자의 재질은 그랬습니다. 입자의 재질을 골라라. 문제 9번. 38 WA에 46 M에 O에 V에 N으로 표기되어 있죠. N 해가지고 650 곱하기 50 곱하기 50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650 곱하기 50 곱하기 50은 원통형 연삭기에 650은 바깥지름, 50은 두께죠. 50은 두께, 50은 안지름. 구멍의 안지름이 50, 두께가 50, 그리고 바깥지름이 650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WA 46, M, O, V 이렇게를 5대 요소라고 했죠. 5대 인자라고 했어요. 5대 인자. 5대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5대 인자. 이렇게. 요 38이라는 숫자하고 요 n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뭐 그리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저 문제상에서는 연사숫돌의 입자의 재질은 뭐냐 그랬어. WA가 입자를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입자, 입도. 응? 입도, 입자, 입도. 순서적으로 보면은 결합도 그리고 결합 조직 결합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WA가 입자야, 입자. 인공 입자를 사용하는데 인공 입자에는 알루미나하고 탄화규소 두 가지가 있죠. 알루미나하고 탄화규소. 알루미나에는 WA 입자하고 A 입자가 있고, 탄화규소 입자에는 이제 GC 입자하고 C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WA가 알루미나야, 알루미나. 1번이네요, 그죠? 백색의 알루미나가 됩니다. 이렇게. 입도 46 정도. 그리고 이제 결합도는 M이니까 중간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조직은 이제 O면 이제 밀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고. 이렇게. V는 결합제가 V가 사용됐으니까 비트라파이드 점토와 정석으로 성분으로 해서 결합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순서적으로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런 순위다. 그러니까 1번을 골라주면 돼.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보면요. 11번 문제. 연삭 가공에서 숫돌 입자의 연삭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연삭 가공에서 숫돌 입자의 연삭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깊이가 깊으면은 저항이 크죠, 그죠? 응?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1000분의 파이 dn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원통형 연삭기의 회전 속도, 원통형 연삭기의 회전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1000분의 파이 dn, 파이 dn이야. 이때 이제 이 원주 속도하고 연삭 깊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연삭 깊이가 깊으면 연삭 저항이 커지죠. 연삭 저항이 증가를 해. 연삭 깊이가 커지면, 깊으면 이런 얘기죠. 연삭 깊이가 깊으면 연삭 저항이 커져.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감소합니다. 연삭 깊이하고 이 속도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 3번을 골라줍니다. 숫돌의 원주 속도에 반비례한다. 숫돌 입자의 연삭 깊이는 숫돌의 원주 속도에 반비례한다. 3번 골라주면 되고요. 13번. 지름 5mm의 길이 1000mm의 핀을 연삭하는데 적합한 연삭기는 공구 연삭기냐, 센트러스 연삭기냐, 만능 연삭기냐, 프라에트리 연삭기냐. 4번의 연삭기는 뭐 일반적인 연삭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런 연삭기의 종류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4번은 아닐 거다. 4번 아닐 거다. 그럼 만능 연삭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평면 연삭이라든가 원통 연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연삭기이죠. 그리고 공구 연삭기는 이제 절삭 공구 일정한 형상의 공구를 연삭하는 연삭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름이 5mm야. 지름이 5mm. 굉장히 작죠. 지름 5mm의 길이가 1000mm. 1000mm. 즉 직경은 작고 길이가 긴 공작물을 연삭하는 연삭기. 뭐야? 센터리스 연삭기죠.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긴 공작물 연삭에 적당한 공작기계 연삭기가 뭐라고 그랬어? 센트러스 연삭기라고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공작물들은 통과 이송법으로 연삭을 하죠. 연삭 숫돌이 있고, 조종 숫돌이, 조종 숫돌이 있으면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긴 공작물들을 여기 통과를 시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여기 이제 안내판이 있죠. 안내판이 있어. 안내판을 가이드로 해가지고 쭉 통과시키면서 가공을 한단 말이야. 가공을 해. 이렇게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삭하기에 적당한 거. 센트러스 연삭기. 방법은 통과 이송법. 통과 이송법으로 가공을 한다. 이런 내용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직경비가 5mm에 길이 L이 1000mm야. 1000mm. 이런 이제 숫자적인 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센트러스 연삭기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9장의 연삭기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10장 강의 열처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